미세먼지와 같은 공기 속 오염 물질이 흡입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것을 외부 침자로 인식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오히려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다양한 전신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독소인 활성산소는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신 곳곳을 마치 낡은 쇠사슬처럼 녹슬고 병들게 만듭니다. 현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활성산소. 보이지 않는 몸속의 적, 활성산소로부터 벗어날 항산화 전략을 알아봅니다. 매일 우리 몸속에 이렇게 많이 쌓이는 것의 정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섭취한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사람마다 생성이 되는 활성산소의 양은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 550리터 정도의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 중 2%인 11리터 정도가 활성산소로 바뀌어 전신 곳곳에 작용합니다. 미세먼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을 위협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세포의 성장을 돕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결국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로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 핵내에 DNA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세포를 산화시키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위험성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룩말처럼 은회색 몸통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물고기, 제브라 피쉬입니다. 이 물고기는 제브라 피쉬라고 하는데요. 어류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학적으로 혹은 기능학적으로 인간과 아주 유사성이 높은 척추 동물입니다. 뇌, 심장, 간, 췌장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관과 유사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 따라서 제브라 피쉬가 활성산소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인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브라 피쉬의 활성산소를 주입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더니 배가 부풀어 오르고 곧 숨이 멎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브라 피쉬 알에서 배아세포를 추출해 세포 안에 직접 활성산소를 주입해 보았는데요. 배아세포가 부풀어 오르더니 거품이 생기고 곧 터져버립니다. 확대해 보면 세포가 팽창하면서 검게 변하고 마치 폭발하듯이 터지는 것을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브라 피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람의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속되면 인체 기관에 손상이 발생하고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하는 활성산소.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죽이며 우리 몸을 공격해 노화를 촉진하고 혈관 질환, 피부 질환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 활동에 특히 중요한 기관, 뇌는 활성산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브라 피쉬에게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먹이를 6개월간 섭취하게 한 후 그 변화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한 물고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아래로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 활성산소를 섭취한 제브라 피쉬는 이렇게 바닥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요. 그래서 헤엄 능력의 상실,
그리고 균형 감각의 상실, 시력 상실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활성산소 먹이를 먹은 제브라피쉬의 뇌는 정상 뇌에 비해 색깔이 탁해지고 뇌의 무게 또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두뇌에 미치는 활성산소의 영향을 이 제브라피쉬의 두뇌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체기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각종 만성질환부터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활성산소. 따라서 체내 활성산소의 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그중 하나인데요. 공과 함께 운동장을 누비며 활력 넘치는 중년들.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한데요. 5, 60대 주부들로 구성된 축구 동호회원들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뿐만이 아니라 트레킹, 탁구, 특히 수영을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좋잖아요. 몸에 있는 제 독소도 배출되고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하루 2시간 이상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주부들. 이렇게 숨가쁘고 힘든 운동을 오래 많이 하는 만큼 독소도 쭉쭉 빠지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이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좀 보려고 저희가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체력에 자신이 있다는 2명의 주부와 함께 확인에 나섰습니다. 운동량과 활성산소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스포츠의학 전문기관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각자의 건강 상태와 평소 운동 습관에 따라 운동 강도를 정했는데요.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하루에 15,000보 정도? 뛰는 거는 뛰는 건 안 뛰시고. 한 번 할 때 2시간 정도 강도 높게 유산소 이렇게 호흡이 찰 정도로 운동해요. 그 정도로 네네. 운동하시고. 러닝머신의 경사와 속도를 달리한 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홍은아 씨는 비탈길에서 달리는 고강도 운동을, 김인경 씨는 평지에서 빠르게 걷는 중강도 운동을 1시간 20분 동안 진행했는데요. 운동 강도의 차이는 우리 몸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힘들지? 힘들어 보인다. 죽을 것 같아. 언니는 나 괜찮은데? 힘들다. 고강도 운동 중인 은하 씨, 제대로 운동이 되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멈춰 보실게요. 스탑 버튼 누르시고. 스탑 버튼 눌러주세요. 중강도 운동을 마친 인경 씨에 비해 은하 씨는 그대로 넉다운. 괜찮아? 지금 어떠세요? 그냥 몸 풀었다? 이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평소에 운동을 좀 강도 높게 하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딴 날보다. 중강도 운동을 한 인경 씨와 땀을 뻘뻘 흘릴 만큼 고강도 운동을 한 은하 씨의 활성산소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운동을 한 후에 활성산소량이 증가한 모습. 그런데 오히려 제대로 운동을 했다고 생각한 은하 씨의 증가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운동량과 활성산소 발생량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체내 활성산소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노화와 질병에 취약한 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본인의 신체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높은 강도로 무리한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이 독성이 있는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결과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한 활성산소 수치를 잘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뛰는 최대 심박수가 있는데요. 그것의 한 60, 70% 정도
운동 강도를 유지하시는데 빠르게 걷기라든가 중간 강도의 조깅, 또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